봐라, 너도 자본소득으로 충분히 수익이 내지 않느냐, 수익 발생을 만들어주는 경험을 해주게 되면 아마 자제분이 본인이 직접 이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남을 바꾸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딱쌤. 네. 3포 세대 아세요? 3포 세대요? 네. 3포 세대. 그게 아마 결혼, 집, 자녀. 요새는 4포 세대 같은 연애도 포기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집은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 자제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은 대출 규제 문제도 있고 여러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제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 한번 같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저희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 물건은 서울에 있는 화곡동에 나와 있어요. 화곡동은 사실 단기 매도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라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빌라에서 단기 매도가 될 때 가장 큰 핵심 킥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인프라? 네, 역세권인가? 역세권, 네. 인프라 그런 것들도 제일 중요한데, 제일 본질은요, 빌라 밀집 지역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물건이 네. 빌라들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나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가 우거진 곳에 빌라가 조금씩 있으면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 수요층인 분들이 오겠죠. 그죠? 네. 그죠? 근데 빌라의 밀집 지역이면 무조건 빌라 수요층인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매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빌라의 수요층이 탄탄한 이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새 같은 시장에서는 거의 옛날 기준으로 한 2번 정도 유찰되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입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화곡동에 있는 괜찮은 빌라도 3번이 기본 유찰이에요. 그럼 3번 기본 유찰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가 기준으로 절반값 50%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서울은 한 번 유찰될 때 한 번 유찰될 때 20%씩 유찰되거든요. 근데 3번 유찰되면 전회차 20%이기 때문에 3번 유찰돼 5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도 입찰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나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지방으로 빠져나갔고,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빌라를 하는 분들은 오로지 현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무주택자는 별개거든요. 무주택자 분들은 가계대출을 활용했을 때 대출이 충분히 나와요. 지금처럼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주어오는 시장인데 무주택자인 자제분 명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제분에게 수익이 발생되게 아예 경험을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경매로 이렇게 단기 매도를 통해서 봐라, 너도 자본소득으로 충분히 수익이 내지 않느냐, 수익 발생을 만들어주는 경험을 해주게 되면 아마 자제분이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이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중요한 거거든요. 내 스스로 바꾸기는 쉬워도 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남을 바꾸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매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나는 건지에 대해서 뭐 부동산 경매에 일절 관심 없어도 직접 수익이 나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돼요. 네, 내가 돈을 이게 진짜 되네? 그 경험 하나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우리 PD님도 지금 한 번도 경매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없어요. 근데 직접 한번 해서 수익 내는 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연속대로 쳐야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사건 번호는요 2024 타경 128683번입니다. 대학역 포기 물건이고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투룸 빌라입니다. 감정가는요 2억 4,300인데 최저가가 무려 50%인 1억 2,4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무려 3번이나 유찰이 됐고요. 현재 대학역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이상이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해당 물건은요 2020년에 지어진 5년차 된 준신축급의 빌라이고요. 6층 꼭대기층이에요. 근데 꼭대기층이지만 우리가 엘베가 있으면 어떨까요? 개꿀죠. 맞아, 개꿀.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꼭대기층일 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선호를 해요. 왜?
뻥뷰. 뻥뷰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런 빌라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벽뷰를 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2, 3층은 마주보는 뷰가 많은데 올라갈수록 1조 사정권 제한이라서 꺾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꼭대기층에 있으면 오히려 넓게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에서 해소될 수가 있겠죠. 오늘 물건은 6층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옥상 누수였나요? 맞습니다. 네. 옥상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비가 옵니다. 네. 다행히 비가 와요. 오히려 이럴 때 임장하면 누수 체크할 때도 훨씬 더 좋겠죠. 네. 자, 현재 건물 외관을 보면 확실히 지어진 지 5년 차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빌라 컨디션을 우리 비교해 볼까요? 확실히 근데 신축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축 네. 느낌이 확 들죠. 여기는 빨간 벽돌도 빌라도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자그마한 단독주택도 있고 하는데 여기 일대를 걸어오다 보면 우리 물건 딱 보면 와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도가 잘 되는 중에 준신축을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조금 오래된 빌라들을 보다가 이 물건을 보면 마음이 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관 컨디션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주차 공간을 살펴보면 꽤 널널하거든요. 자,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안쪽도 있다. 아홉, 여기도 있어요. 10대, 10대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아주 널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편함도 임장 왔을 때는 꼭 체크해야 되겠죠? 가보시죠. 자, 601호에 보면 우편물들이 조금 쌓여 있긴 한데 25년 9월 1일 날 와 16만 8,500원의 전기요금이 있어요. 뭐 미납된 거 아닌가요? 미납된 걸까요? 아니면 쓰고 있는 걸까요? 아, 네. 에어컨을 요즘은 많이 틀어서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계속 기본 요금 나오다가 오. 7월, 8월 달에 갑자기 치솟았죠. 네. 그러면 현재 9월 달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학력 포기 물건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이 안 살고 나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유자가 아니라 다른 분, 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경매 초보이실 분들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면 명도 부분, 명도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거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땡큐인 거죠. 왜?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경매라는 거는 별게 없어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건데 좋은 물건인 거는 체크가 됐고 요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을 약화시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장애물이 아니라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이 집 안 사나? 그쵸? 안 살래? 얘도 안 사네? 안 사네? 안 사네? 안 사네? 안 사네? 그러면 여기 있는 집들도 지금 다 어떤 느낌이에요?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경매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왠지 낙찰받으면 안 팔릴 것 같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물건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또 떨어진다. 근데 제가 이런 물건을 저도 수없이 낙찰받아 봤거든요. 이렇게 전체가 나온 거 매도할 때 전혀 이상 없어요. 충분히 매도가 다 되고 단기 매도를 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물건이 팔릴 만한 시세를 명확하게만 조사만 잘 한다면 얼마나 수익 낼 수 있다. 와, 진짜 아는 만큼 기회가 생기네요. 그럼요.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용기를 내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층이지만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고 깔끔하죠. 엘리베이터 어때요? 엘리베이터 너무 좋은데요? 깔끔하죠. 확실히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이다 보니까 우리 건물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 특히나 이렇게 비 올 때는 냄새 맡아보게 되죠. 맡아보니까 전혀 습한 게 전혀 오히려 뽀송뽀송한 느낌?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오! 생각보다 여기도 넓은데요? 확실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반할 만한 괜찮은데? 혹 할 만한 그런 물건이에요. 아까 밖에 보니까 무인 택배함도 있더라고요. 무인 택배함. 그쵸. 이제 요새는 쿠팡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자, 지금 한 층에 하나, 둘, 셋, 네 개 호실이 있는데 현재 우리 호수는 현재 601호 이곳입니다.
따라따라따. 자, 여기 보면 자 방수 페인트가 굉장히 반딱반딱하게 눈이 부시죠. 근데 어느 한 곳도 누수 어떤 배수관이 막혔다거나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주민분 인터뷰도 했는데 여기네요. 601호.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여기 혹시 사실 경매가 좀 진행 중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잠깐 들어오신 선생님이신가요? 그 얘기를 해주면은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혹시 뭐 사시는데 누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실까요? 그럼요.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괜찮나요? 네, 다 괜찮아요. 그냥 가스레인지 있고 뭐 온수 뭐 잘 나오고 뭐 그래요? 정도 사시는데 다 예약- 불편하신 건 예약하고, 없으시고. 네. 그 다음에 뷰가 어디 뷰냐면 요렇게 말아보는 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뻥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꼭대기층은 안 팔릴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도 있겠다? 오히려 층간소음도 없겠다? 그렇죠? 너무 좋죠. 위에 층간소음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보실 때는 좀 뷰나 벽뷰가 아닌 거가 중요해요. 물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물건은요 투룸이에요. 지어진 지 5년 차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의 빌라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는 전혀 없고요. 대신 이 물건의 시세가 중요하겠죠. 현재 시세가요 지금 약 2억에서 1억 9천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연식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비교했을 때. 근데 현재 최저가가요 무려 1억 2,400이에요. 그러면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물건을 공략하셔야 되냐? 첫 번째, 현금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만약에 내가 1억 2천 천에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1억 9천에만 팔아도 7천만 원 차익이거든요. 그럼 수익률로만 치면 연수익률로 50%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단기 매도니까 3개월 안에 매도한 다음 3개월에 7천이면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인 분들도 괜찮으시고 내가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자제분, 성인인 자제분이 무주택자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무주택 기준으로 이 물건은 충분히 대출이 나와요. 낙찰을 받고 대출을 일으켜서 매도를 하면 충분히 그 자제분한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죠. 어떤 선물? 수익을 안겨주는 이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나게 하는 것도 동시에 함께 해보자라는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일석이조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 황 회원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경매 수업을 듣고 따님 30살 되셨는데 경매를 배우고 이제 같이 하자 모녀분께서 시너지가 나서 더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자녀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최고의 물건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이라고 하신다면 자제분 명의로 수익도 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런 걸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자제분이 자본금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지원했다가 그 돈을 다시 우리 통장으로 회수를 할 거기 때문에 2억까지는 현금 2억까지는 무상증여 그리고 다시 회수가 돼요. 차용증이 자제분까지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자제분이 어떻게 소득이 이렇게 낮냐라고 자금 출처 계획 이런 걸 내라고도 해요. 네. 경매의 장점이 자금 출처 계획 조달 안 해도 돼요. 수익이 어떻게 냈냐라는 걸 소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제분이 이 자본금이 이제 시세 차익이 나면 이게 오롯이 자제분의 수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몇 배는 빠른 속도로 삼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이거나 뭐 다주택이어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소수 정예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저희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현재 시장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실제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경매를 배워보고 자제분한테 선물까지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어디로 가나요? 사무실 가야죠. 가시죠.